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선솜입니다. 네, 미국 증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양봉 마감했죠. 사실 오늘장이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악영향 끼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인 상황 속에서 오늘은 달러가 비교적으로 약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매수를 부추겼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해외 시장에 항상 또 귀 기울이고 있어야 이렇게 이기는 전략 짜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것 머니W 전문가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 하단으로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머니W 전문가들과 이기는 전략 함께 짜보실까요?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공명 정지우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양봉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또 오는 날은 또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세 번째 출연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강조하고 한번 급등세가 나왔었죠. 두 번째 그래프인 지난주에 설명드리고 이번 주 굉장히 핫하고요. 이번 주 또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반등, 오늘장 이제 분석 제가 자세히 좀 해드릴 텐데요. 네.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요. 글로벌 증시 본격 상승장 진입하나 이렇게 좀 들고 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일단 주제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이거 딱 하나 남았죠. 네. FOMC가 지나갔고요. 굵직굵직한 이제 미국 기업들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방향이 결정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면은요. 일단 오늘장 이제 분석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원화 강세가 좀 전환이 됐죠. 제가 환율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화 강세가 전환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외인들의 수급 복귀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는 또 외국인들 자금에 따라서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수급보다도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중요하죠. 네. 앞으로 외국인 수급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핀 관련주가 굉장히 핫한 모습이 나타나죠. 제가 지난주 뭐 국일재지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단기는 좀 과열권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FOMC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둔화됐습니다. 좀 더 매파적인 관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국내 증시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항상 저는 주식이 악재 나고 갈 때 긍정적으로 보고요. 호재 나오고 못 갈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오늘부로 2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주셨던 그래픽 관련주가 강세였던 오늘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도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제가 내일장 대응 전략 또 이렇게 또 써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내일장 대응 전략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네. 무엇보다 이제 다시 내일장 대응 전략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리세요. 예. 내일장 다시 한번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내일장 대응 전략 같은 경우 이제 애플 실적이 이제 예상치 상회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표가 개선세가 나왔는데 미국 FOMC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했다는 부분. 일단 글로벌 증시의 이제 불확실성 제거 위험이 이제 선호 현상을 이제 확대한다 이런 부분 기대감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주식은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악재든 호재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5월 8일 날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사는 거죠. 기대감이 없으면 역시 희망이 없으면 살 희망이 뭐 인간도 마찬가지죠. 네. 살 희망이 없으면 살 낙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중국 경기 회복,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전략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부 정책 수혜, IT, 바이오, 코스닥 종목 장세에 관심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인지 다음 달인지 이제 정부에서 또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5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외국인들 순매수 또 전환되면서 현선물, 코스닥, 선물까지 매수세를 확대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만 어느 정도 무난하게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죠. 다음 주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돌발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일단 상승에 초점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완화 기대감과 비롯해서 앞으로 기대해볼 이슈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함께 내일장까지 함께 또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공명 정지우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oney W. 네, 5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2분기의 내계좌를 더욱 빛내줄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공개해 주시는 이 종목들이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종목들을 또 공개해 주셔서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또 그래핀이라는 이런 핫한 이슈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일단 먼저 설명드릴 주제는요. 세계 최초 출시 바이오 신약 기대주 이런 부분들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항상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항상 세계 최초 그리고 역시 상용화. 주식은 개발만 됐다라고 해서 날아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상용화가 되고 출시가 임박돼야지만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HLB 생명과학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지난번에 한번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대장암, 혈액암, 완전관해 사례 발표 효능이 입증됐다. 완전관해라는 거는 이제 암이 완전하게 좀 치료됐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2018년도 때 한번 하반기쯤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HLB 생명과학 이제 올해부터 5월 달부터죠. 임상 3상 이제 3차 위암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네.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지금 띄워보겠습니다. 예. HLB 생명과학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무엇보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임박돼 있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좀 그래서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세계 최초 또 인공관이 임상 이상 B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HLB 생명과학 역시 상용화 임박돼 있는 또 치료제 그리고 앞으로 간질환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임상 이상 B 희귀질환이죠. 그만큼 세계 최초 출시 또 기대감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 일봉 차트 약세 일봉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면 일단 하단 추세 부근은 중장기 중요한 지지권 같은 경우는 16,000원대 초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매물대, 최근 들어 대량 거래에 시현됐던 그 고점 부근이죠. 매물대 18,000원대 부근을 단기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항상 생명선인 단기는 21선이고 장기는 20개월 이평선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개월 이평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빨간색 라인선이죠. 가격대로 표시를 해드리면 20개월 이평선은 15,300원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중장기 지지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단기 그리고 저항권, 지지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시가의 반락시는 관심권이 또 유효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16,900원대에서 작년도에 100억 정도 3자비중 유상증자가 들어와 있다는 부분 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최초 바이오 신약 출시 기대주입니다. HLB 생명과학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종목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종목 고민 문자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 상단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과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어가 주시죠. 이번에는 제가 이제 2분기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두 번째로 좀 설명드릴 종목은 HLB 생명과학에 이어서 XM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XM 같은 경우 일단 이제 AI 솔루션, 인공지능 솔루션이죠. 네. 이제 상용화에 좀 박차를 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HLB 생명과학도 역시 상용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네. 이 종목도 상용화. 그래서 항상 상용화 양산에 들어가야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번쩍거리고 밀리는 게 아니고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XM 같은 경우 또 두 번째로 작년도 수익률이 급증했다는 부분.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떤 주식을 판단을 할 때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차트나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은 그 다음입니다. 왜? 최대한 항상 부채가 높은 기업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면 없어지면 일단 자금들이 다 도망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세 번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제 확산 수혜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또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금융권 12개사 핵심 업무 및 차세대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작년 대기업 다수 수주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중소기업을 볼 때도 대기업 쪽이랑 어느 정도 수주를 확대하느냐 이런 부분들, 또 수출을 확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XM 이렇게 이제 4번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차트 한번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XM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오늘장 같은 경우 강세 일봉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이 XM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일봉이에요. 아래 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오고 종가 고가의 강세 일봉.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저로의 또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매수권이 좀 지나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전 고점 부근 대량 거래 시전됐던 고점 제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죠. 721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조만간 기로점이 이제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0원대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단기는 21선 부근이죠. 21선 3,300원대 중반대 부근을 단기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721선 이제 만약에 돌파가 이뤄지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20개월 이평선 이번 달에 돌파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전개가 됐다. 아직 투자 심리도 50 이상으로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활성화. MACD 이번 달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런 보조 지표들이 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는 이제 서서히 잘 맞아 돌아가고 있다. 실적 좋고요. 재무 상태 좋고요. 성장성이 있고 거래량 늘어나고 이런 보조 지표들까지 맞아 돌아간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래서 단기 지지권, 단기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DB 성능관리 1위 기업이었습니다. XM 한번 살펴봤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 보조 지표들이 참 좋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갖고 있는 기업이어서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이 아닙니다. 다음 종목이 또 남아있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도 공개해 주실 건가요? 예, 저도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만큼 일단은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 키스트였죠. 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키스트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여름철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 키스트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키스트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띄워놓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스트 같은 경우는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역시 일단은 임원이죠.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2,900원대에서 매수세가 또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방탄소년단 모멘텀도 있지만 이제 7월 달에 들어가면은요. 김수현 씨가 또 컴백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영화 사자 같은 경우 또 이제 개봉을 하게 되죠. 네. 그만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해외 쪽에 선판매가 또 이뤄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름철에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스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종목도 아까 HLB 생명과학도 3자 배정 유상증자, 키스트도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제 그 부분이 좀 안심되는 좀 부분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보유 예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단기는 21선이 이탈되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변곡점이에요. 21선 이제 바로 회복되면서 5일선 회복되면서 다시 방향을 위쪽으로 터닝하느냐 아니면 21선이 이탈되고
잠시 제 차트를 가깝게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21선이 다시 이탈되고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추세적으로 내려가느냐. 바닥권은요. 저 밑에 제가 말씀드린 721선 부근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키스트 2,600원대는 최저 바닥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일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 저 바로 밑에 있는 이평선 61선 부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근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3,200원대 부근이네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지권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권 같은 경우는요.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파라볼릭 상단 4,000원대 중반대 부근을 일단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에 최대 거래량, 지난달이죠. 4월 달에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장기 20개월 이평선, 60개월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아직 투자 심리도가 과열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도가 과열권에 있지 않다는 건 향후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투자 심리도 100 이상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스토캐스틱 지표도 이제 막 50건,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일단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삼자비중 유상증자, 그리고 차트 이런 부분들이 맞아 돌아가는데 아직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단점인데요. 그래서 올해 김소연 씨 컴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반기 영화 개봉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볼만한 위치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단기 지지권, 단기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관련주 키리스트 들고 와 주셨는데요. 단기 저항권은 4,000원 중반대로 설정해 주셨고요. 지지권은 3,200원에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영화가 또 개봉을 한다고 하고요. 또 김수현 씨가 또 컴백을 함으로써 키리스트가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첫 번째 문자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무료 문자 상담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께서 연락 바로 주셨는데요. 롯데 하이마트부터 해서요, SK바이오, 유리기술투자 등등 많이 보내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은 네, 롯데 하이마트 가장 먼저 보내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515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51,5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롯데 하이마트 1분기 실적이 좀 공개가 됐는데 전망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48,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롯데 하이마트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롯데 하이마트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실적과 더불어서 차트가 지금 역배열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고요. 일단 기업 분석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 일단은 이제 작년도 실적도 보고요. 예, 올해 이제 앞으로 실적 기대감 있는 부분도 좀 볼 텐데요. 작년 주당 순이익 이제 3,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퍼가 10배 이상이죠. 물론 올해는 예상은 뭐 5,700원 나올 걸로 예상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좀 예상일 뿐이죠. 어떻게 네.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도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돼 있다는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수급 동향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뭐 기관 외인들이 잔뜩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 일봉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배열돼 있죠. 지금 항상 제가 721선 돌파한 종목은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주식은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뭐 국일지제 이렇게 설명드린 종목들 이유도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바닥에서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건 역별돼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도 없죠.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바닥일지는 단정 짓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2개월 전에 대량 거래 시현되고 일단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을 가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위에 6만 원대 부근을 중장기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파라볼릭 상단 부근이죠. 이 매물대 부근 5만 원대 부근을
부분을 역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 그리고 항상 주식은 전저점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어제의 저점이죠. 46,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저항권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십니다. RF세미, 엑셈, 현대건설기계 등등 보내주셨네요. 아, 네. 어떤 종목을 먼저 골라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유유 이걸 못 지나가겠어요. 0075님 문자입니다. SK바이오. SK바이오랜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가가 18,000원이고요. 비중이 70%입니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종가 17,550원이고요. 파란불 켜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특히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린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저는 항상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릴 때 네. 기업 분석을 먼저 이제 꺼내들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SK바이오랜드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또 예상 실적 대비 저퍼주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좀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SK바이오랜드 중국 경기 또 이제 회복 수혜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거래량이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지금 거의 미미하죠. 네.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침체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 MACD 같은 경우도 아직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21선이 이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시는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전 고점 파라볼릭 상단 부근 19,000원대 부근을 역시 1차 저항권으로 향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전 저점 부근이죠. 일단은 또 이제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 5일선 이탈 회복되지 못하면 이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17,000원대 초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랜드 아직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60개월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 심리도 아직까지 침체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볼 수 없는 기업이죠. 그래서 SK바이오랜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도 지금 하회하고 있죠. 그래서 721선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은 관심권에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좀 실적이 급증하면서 저평가돼 있고 거래량이 수반되고 외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721선을 돌파하는 기업을 좀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이 기업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권, 단기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17,000원대 초반에서 한번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골라볼까요? 네, 미래생명자원, W게임즈 등등 방금 또 여러 문자들 왔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기술투자 한번 볼게요. 끝번호 4482님입니다. 매수가가 4,5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4,500원인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우리 3,450원이네요. 네. 그리고 약간의 상승세가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우리기술투자는 대표적인 또 이제 창투주, 무엇보다 가상화폐 수혜주로 움직이는 기업이죠. 근데 우리기술투자 4,500원이다라고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3,400원이면 굉장히 큰 손실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변성으로 가상화폐 테마에 의해서만 일시적으로 편승해서 움직이는 거지 한마디로 약간 안 좋게 말씀드리면 투기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 핵심 기술을 갖고 회사에서 성장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종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중장기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항상 차트를 보면서 단기 매매의 성향을 좀 어느 정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좀 오래 매매하신 분들이 좀 이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또 종목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하단 추세 같은 경우는요. 지지권 같은 경우가 2,900원대 부근이고요. 상단 추세는 지금 4,100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의 중간에 위치가 있죠. 그래서 5일선이 이탈된 상태에서 지금 흐르고 있죠. 오늘 물론 양선이 나왔습니다. 강세 일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수반되지는 않죠. 그래서 반등 시에는 4,000원대 초반 저항권으로 어느 정도 비중 축소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하단 추세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면서 또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약간 이변성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을 뉴스를 잘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변성 종목이라기보다도 성장성을 갖고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들어오면서 저는 바닥 찾는 전문가죠. 네. 그러니까 바닥 찾는 그런 방법을 배우면서 외인 기관들 우량한 기업 가지고 부실한 기업 말고요. 정상적인 어느 정도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 가지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고 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기 저항권, 중장기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들 특히나 더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골라볼까요? 네. 코이스템, 미래생명지원 등등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현대건설기계 볼게요. 끝번호 5030님 문자입니다. 네, 매수가가 52,000원이고요. 비중 40%이고 고민 많으시대요. 현대건설기계 오늘 마감 종가 47,900원이고요. 또 파란불 켜졌습니다.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현대건설기계 오늘도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4,600원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5,000원이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올해 일단은 퍼가 지금 뭐 10배 초반대, 뭐 10배 이하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기업이죠. 만약에 이제 중국 경기가 또 회복된다라고 하면 또 수요 업종으로 기계 업종 같은 경우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 이제 타결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도를 전개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 보시는 게 매도도 그렇게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대신 이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기 초단기로 본다라고 하면 내일이 변곡점이에요. 네. 47,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지지권이 45,700원대 여기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이미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이 종목은 외바닥이 형성된 종목이죠. 네. 향후 다시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쌍바닥 패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량 거래 시현됐던 이 저점 부근 37,000원대 부근 이 부근을 이탈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 위에 20개월 이평선 부근 6만 원대 후반대 부근을 중장기 또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8만 원대 올라가면 고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6만 원대, 7만 원대, 8만 원대 이 부분은 매수 시점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좀 조정받을 때 어느 정도 관심 있게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바닥 찾는 전문가 아직까지는 이 종목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관심 있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바닥 찾는 전문가님의 의견을 또 한번 적극 수렴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이 변곡점이라고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보유하시고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볼게요. 네, 문자창을 보다 보니까요. 2번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간절함이 또 느껴지는 분인 것 같은데 끝번호 1441님 문자입니다. 엑셈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강의에도 등장을 했던 종목이었죠. 매수가가 5,100원이고 비중이 30%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한 번 더 보내주시면서 상담 못 받았어요. 꼭 좀 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감 종가가 3,650원인데 매수가가 5,100원. 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엑셈은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DB 성능 관리 거의 뭐 데이터 솔루션 1위 업체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엑셈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변곡점이에요. 이 721선 3,800원대의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저항받고 밀리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5,000원대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꽤 오래 전에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어느 정도 지지권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벌써 한 몇 개월 전, 몇 년 전부터 들고 계속 흐르는데도 보유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지지권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이전까지는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2019년도 4월 달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 대량 거래가 시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항상 그 고점 돌파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3,800원, 그래서 아까 저항권 돌파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1선 지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 차트, 지난달에 대량 거래 시현되고 20개월 이평선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 좀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아까 투자 심리도라든지 보조 지표들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잘 상승 쪽으로 맞아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드렸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2019년도 MACD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요, 침체권에 계속 있었습니다. 침체권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 지금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막 빨갛게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실적이 급증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난달부터 해서 이번 달부터는 관심권에 둘만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기 지지권, 단기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DB 성능 관리 1위 기업입니다. 엑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나 혹시나 내 종목이 너무 손실률이 크다 이러신 분들은 참 걱정이 많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명 정지우 전문가께서 오늘 또 히든 종목을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장의 무기가 또 공개가 될까요? 예, 제가 내일의 종목도 가져왔는데요. 일단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또 합니다. 거기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글로벌 기업의 제품 이제 판권을 또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이제 낮은 부채 비율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거래량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가 좀 시현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죠. 주식은 항상 거래량이다. 그리고 바닥에서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수반되는 기업 충족되기 때문에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또 갖고 왔습니다. 내일 일단 장중 공개 방송 MTNW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힌트 3가지 보시고 혹시 종목 유추 가능하신가요? 모르시겠다면 내일 특히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료 공개 방송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무엇보다 이제 내일 오전 8시부터 해서 오후 15시 30분까지 검색창에 MTNW라고 치시면은요, 제가 이제 거기서 자세히 또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또 자세히 또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일부터 해서 8일까지는 또 강남 큰손님께서 공개 방송을 하시니까요. 그때도 또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다음 주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방송에서는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투자 전략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명 정지우 전문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2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4분 전에 미국의 목요일장이 막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연준이요 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내심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이 투자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하게 느꼈던 어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어떠한 흐름 이어갈까요? 뉴욕 3대 지수 목요일장입니다. 출발 분위기 저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보시다시피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는 뉴욕 3대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0.1% 빠지면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우산업은 0.19%, 나스닥 100 지수는 0.03% 소폭으로 빠지면서 모두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미국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이 개장하기 전에요. 다우케미칼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과 수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도 공개가 됐는데 작년 8월을 이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최저치였고요. 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줄은 4만 23명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에요.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 공장 수주 지표까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지표와 실적들 잘 야무지게 챙겨가시면서 미국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1.10%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MSCI 한국지수는 0.98% 오르면서 61달러 60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 시각 0.03% 내려가면서 9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간밤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이후에도 미국 경제 회복세에 계속해서 강세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달러원 환율 현재 0.02% 오르면서 1,164원 95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바로 퀄컴입니다. 자, 사실 저희 머니W 라이징 스타에서도 계속해서 다뤄드린 적 있는 종목이죠. 자, JP모건에서는 예상보다 좋았던 2분기 가이던스를 언급하면서 단기 매출과 또 수익 전망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시장이 퀄컴에게는 부드러운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긍정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중 확대 유지하면서요, 목표가를 88달러에서 96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입니다. 제브라 테크놀로지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고속 전기 기계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인쇄 기술로 바코드 라벨이라든지 영수증 프린터, 키오스크 프린터 등의 제품군들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임페리얼 캐피탈에선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면서 전체 시장에서 앞으로 가치를 확장할 것이다 라고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2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자,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 시간은 오전 9시 37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 스타 관심주 실시간 상황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해주신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현석 연구원께서 제시해 주셨던 자, 퀄컴이 현재 0.37% 오르면서 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자, 그리고 샤프 스프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관련주죠. 클라우드 관련주, 이런 클라우드 시장의 무서운 성장대에 따라서 제안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현재 20달러 선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그려가고 있는 차트 보이고 계시죠?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매수가가요. 2달러 80센트였는데요. 현재 벌써 3달러 65센트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어제장에서 고점 3달러 89센트까지 터치했던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쿰도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제시했던 종목이죠. 자, 어제 제시됐던 고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85% 빠지면서 5달러 81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드모토는 0.1% 상승하면서 10달러 선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이 편입이 될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샤프 스프링, 쿰, 고프로 이 세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해외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요. 해외 주식 투자 왜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매일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너무 많고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지수와 그리고 국내 지수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역시 패권 국가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500%가 넘게 상승을 했지만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지도 못할 뿐더러 200%도 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최종까지 거의 왔다.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되면은 네. 미국에서 더 이상 중국의 어떤 많은 제품들을 수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만 이런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그동안 중국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미국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어떤 마켓쉐어 같은 부분들을 미국이 챙겨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체결이 되면은 미국 증시를 좀 더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라이징 스타 포트폴리오에 현재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4월 15일에 추천해드린 암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클라우드 관련주로 좀 강력하게 굉장히 이 성장세가 무섭다. 샤프 스프링 추천해드렸는데 무려 이제 7%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 아까 전에도 우리 앵커님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목표가 상향이 되고 있고 국내 5G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5G 글로벌 대장주는 여러분들 퀄컴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인데 NXP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사실 저희 라이징 스타 오픈 채팅방에 제가 4월 5일 날 미리 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어떤 이 해외 주식이지만 급등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형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라이징 스타로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이어 있게 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요. 앞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현저하게 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새로 편입할 종목 들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앞에서 뭐 이미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NXP 반도체 기업을 네.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도
제가 이제 퀄컴을 말씀드리면서 네. 비메모리 관련 투자 굉장히 지금 핫 이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사실 비메모리의 최강국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입니다. 네. 물론 뭐 삼성전자 그동안 쌓아온 메모리 기술력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좀 따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선두주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이제 NXP 반도체 보시게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넘버 1 기업이에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기업 경쟁력이 강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은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죠. 네덜란드 전장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부터 지금 이제 5G 관련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RF 통신 기술을 무려 이제 거의 100년 전부터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따로 검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저번 주 소개해드린 퀄컴이란 기업, 5G 글로벌 대장주가 무려 이제 470억 달러를 주고 이 기업을 눈독을 들일 정도로 물론 이제 무산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어떤 미래의 성장성이 확실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사업 분야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 종합 선물 세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자동차 부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IoT 그리고 모바일 그다음에 통신 쪽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은 현재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좀 아시면 되겠고 당연히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의 이제 7% 이상의 현재 수익률이 기록하고 있는 샤프 스프링처럼 클라우드 또 수혜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바로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무서운 성장세인데요. 매년 이제 거의 8%에 가까운 성장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업체 점유율을 보시면 독보적인 현재 1위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실제로 얼만큼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냐면 우리나라 삼성, 그다음에 SK, LG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다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만 인수를 통해서 이미 수익 창출을 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ZKW랑 헤드램프 전장 사업을 또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전문 브랜드를 여러분들 런칭했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엑시노스 오토라는 것을 런칭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아우디 차량이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에 관련된 사업을 이미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 바로 자율주행차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뭐 자율주행차 맨날 사고 나는데 이거 결국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자율주행차는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끈기를 가지고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2020년까지 무인 자율 택시를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조금 한 2년도 안 남는 네. 시간 동안 자율주행차를 최초로 좀 한다 그러고 있고 자율주행차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반도체가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쓰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새로 들고 와 주신 종목 NXP 반도체인데요. 가격 전략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가격 전략 또 잘 세워주세요. 네, 이 가격이 참 제가 미리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100불이 벌써 넘어가면서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소 좀 105불 이하에서 좀 저렴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불로 다소 정고점 부근이겠네요.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일단 좀 단기적으로 120불 근처에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95불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X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120달러로 설정해 주셨고요. 또 손절가는 95달러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W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같은 이 시간에 국내와 해외 관심주 그리고 더 좋은 강의와 상담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